집집마다 지금 난방비가 엄청났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였는데 뭐 제가 저희 집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50만 원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50만 원 넘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 1년 전과 비교해서 30% 정도, 40%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거고 이 집은 새 집이에요. 이 집은 5년 이내 신축된 아파트고요. 왜냐면 SNS에 무슨 얘기가 나가느냐. 지난해랑 똑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요금이 두세 배 올랐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 집은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지역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식. 그러니까 난방이 오래돼가지고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다음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제주도에서는 반팔 입고 돌아다니셨던 분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12월 들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평년보다 12월 기온이 한 3도 정도 낮았대요. 그러면 난방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난해 1년 동안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방 4번 인상됐습니다. 38% 인상됐고요. 근데 따뜻할 때 난방 제로 안 쓰니까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딱 추워지니까 난방 틀기 시작하니까 그냥 가스 새듯이 난방비가 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달 난방비가 더 폭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30% 나왔다 그랬죠. 저 50% 나왔어요. 56%. 아휴. 똑같은 5년 차 된 새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 우리 둘은 명함을 못 내밀어. 왜냐하면 2배, 3배 노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집 70만 원 나온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난 돈 벌어서 전기세만 내고 끝내나? 관리비도 엄청나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실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청와대에서 갑자기 대책을 내놨어요. 갑자기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은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야 이거 좀 난방비 올린 게 좀 찝찝하다라고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가를 10,000원을 올렸어요. 18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왜요? 단가를 올리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지원하는 단가. 에너지 바우처. 많이 해주는군요. 그래도.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더 해줬는데 10,000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부랴부랴 이 청와대가 나서서 새해 첫날부터 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2배. 네. 2배로 이제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가 관리하고는 사회적 배려 한 160만 가구가 되는데 여기는 가스비 할인폭, 가스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걸 2배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당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목욕탕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뢰인 중에 사우나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잖아요. 자기네는 문 닫아버려야 된대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문 닫은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영업 단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스불 하면서 이제 조리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단가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티모님께서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님께서 아니에요. 200% 올랐어요. 바람탐님께서 저는 300%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 50%는 조용하란 얘기예요. 그러네. 아유, 자, 어쨌든 얘기 계속 해보죠.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다. 난방 이슈로 계속해서 전국에 들끓고 있었었는데 공식 통계로는 4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정말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거기다가. 걔네들한테 그쪽에서 전화해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제가 그냥 내라오면 내란 대로 그날 내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범답세자인데 여기는 난방가스공사에 전화했잖아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관리실에 전화해요. 관리실에 해봤자 관리실은 잘못이 없는데 해명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지문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관리실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미 예고대로 이제 관리비를 거기에다가 관리비 명세서에 난방비가 포함된 것일 뿐인데 괜히 관리실이 관리시가 지금 난리 났어요. 야, 우리 MKI님이 이 와중에 자랑하십니다. 네덜란드 사는 나는 오히려 정부 지원 2개월 동안 380유로 약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난방비 30만 원 내고 20만 원 벌었습니다. 이런 데도 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난방비 오름폭을 보면 우리가 적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유럽 그다음에 이런 데는 2배 이상 오른 데도 많아요. 근데 산업용 가스는 인하 왜 왜냐하면 거기는 민영화돼 있어. 절대 손해보지 않아.
푸틴이 가스를 잠가서 가격을 올리면 바로 정가돼서 민영화돼 있는 민간 기업이 왜 이게 적게 손해 보면서 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민영 안 단 게 다행이고요, 일단.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 감안해서 그동안 누적했던 걸 계속 참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스텔라님 실내 온도 23도 유지합니다. 보통 30만 원이면 난방비 나왔는데요. 이번 달엔 48만 원 나왔네요. 이러면서 또 우리한테 5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슈퍼챗을. 아까도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셨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껴서 쓴 난방비를 내가 뺏어서 쓴 꼴이 되잖아요. 미안하게. 아유 죄송해요. 어쨌든 방송을 더 잘할게요. 예. 자, 중요한 건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구하고 또 오를 예정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가스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기요금 인상폭도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사실 곧 있어도 날라왔어요.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51.6kW를 올려야만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되는데 네. 그 4분의 1 딱 나눴어요. 13.1원 1분기부터인데 이 전기요금은 2월 고지서에 나와요. 1분기께, 1월께. 그렇죠.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고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것만 있는데 일단은 당장 2월 1일부터 뭐 오르냐? 택시 기본요금 오릅니다. 아, 택시요금 너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요. 1,000원이나 올라요? 1,000원 오릅니다. 그다음에 4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오릅니다. 여기다 시내버스 요금 올라요. 아니 시내버스 이런 요금도 400원씩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서울시가 지금 두 가지 안을 공청회에 내놨어요. 네. 하나는 기본 300원 300원. 올리는 날, 하나는 400원 400원. 올리는 날. 지금 신용카드 기준 시내버스를 탈 때는 1,200원, 지하철을 탈 때는 1,250원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는 400원을 내놔도 서울시 적자 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700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맞아요. 걔네들은. 이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700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400원 이제 올리겠다라고 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한 80% 수준이에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적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기관시설은 당연히 나라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이상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조적으로 고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임승차에서 네. 만 65세부터 무임승차예요. 이 적자가 30%예요. 말도 무임승차라고 하지 마요. 그 사람들한테 왜 무임승차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65세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일했으니까 당신도 그때부터는 좀 쉬어라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그게 84년. 그거를 왜 꼭 무임승차라고 말해서 기분 나쁘게. 1984년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의 3%.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몇 프로? 18%. 지금은 엄청나게 많겠지. 지금 18%고 2년 후면 20%가 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를 점진적으로 이제 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임승차라면 하지 말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무임승차도 이게 정부가 정한 거기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야 돼. 통일을 해야 되는데 또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 무임승차라고 하면서 노인네들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내고 혼자서 혜택만 받는 사람인 것처럼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꾸 정부에서 난리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분들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라 정책이 65세까지 일했으니까 65세부터는 대중교통이라도 좀 공짜로 타라 이거였는데 이제 와서 한 10년 정도 사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공짜나 바라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무임승차라뇨? 거짓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남는 사람들이 혹은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숫자가 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그건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시스템 바꾸면 되는 건데 말을 무임승차네 뭐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적자네 이런 말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60세에 가까워졌어요. 나는 감각을 떠나서 그런 말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런 그 능력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그런 명칭에 대한 논의는 자제하고 그 명칭에 대한 찬반 논란을 자제하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아니 사람을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요. 나는 그래서 정책을 쓰든 뭘 하든 간에 나라가 국민들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논점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시죠? 논점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공공요금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건 뭐 왜 그러느냐? 그
65세 넘는 사람한테 공짜로 많이 해줬기 때문이다. 아니, 첫 번째. 그거는 지하철 요금만.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요금만이고. 뭐 버스 요금도 옛날에 3만 원인 주면서 너 알아서 타고 다니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전 정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맨날 남 핑계만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처음에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건 다 나쁜 거였어. 지나고 나니까 나쁜 걸 하게 만든 그 정권은 나쁜 놈이었어. 나만 착한 놈이야.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근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그 연령이나 사회 변화상에 따라서 조율해야 될 게 정치인들이에요. 국회고. 그거를 조율해야 될 게 국회고 정치지 어떤 한 정권에서만 딱 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맨날 전 정권만 탓하고 지네는 맨날 잘한다 그러고 전 정권에서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야 니네가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욕먹는 거 니네가 다 가져가. 니네 욕바지 해.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인들이나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이 중장년층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고마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나는 그래서 그게 매우 기분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예. 아니 왜냐 5분 남았어요 지금. 알았어, 빨리 하세요. 아 진짜 내가 진행해. 진행하세요. 자, 공공요금을 둘러싸고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맞아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 뭐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까? 일단은 정부 정책이랑 국회에서 뭘 논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물론 지금 보면 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2배로 올리고 한다라고 해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가장 이제 힘드신 분은 뭐냐? 판자촌. 쪽방촌, 그럼요. 예. 고시원 이런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줘도 쓸 수가 없고요. 거긴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열기구를 사다가 꽂아서 전기를 그래요. 써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제일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겨울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집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급한데 지금은 우리는 정치권에서는 돈을 뭐 소득 하위 80%까지 돈 지원이 급한 게 아니라 돈을 지원을 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포이동에서 사고 났잖아요. 화재 났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 매번 반복되는 건데도 누구도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우선 이제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시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전열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부하가 되게 되면 그게 한 곳에서 잘못하면 전체가 다 이제 화재 사고와 인사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돈 있는 사람들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꼭 일정 기간 정말 5년 내지 3년, 2년만이라도 정말 힘들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정책을 낸다고 해도요, 진정성 있게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해봐야지 돼요. 지금 정책한답시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들게 살아봤어요? 뭐 나경원 의원이 힘들게 살아봤어요? 권성동 의원이 힘들게 살아봤어요? 누가 힘들게 살아봤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맨날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맨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 기준에서만 이게 나온다고요. 우리 횡재세 논의로 가죠. 그래서 횡재세 내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횡재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횡재했다라는 말은 뭐냐? 예기치 않게 내가 행운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때 지금 정유업체, 은행 정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재세 논의분 우리가 도입 초기가 아니라 유럽이 먼저 발단이었어요. 유럽이 먼저 도입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정유업체들로부터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취약계층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예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유럽은 시행을 한 거예요. 물론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 쉘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고 있어요. 맞소송.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도 하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하고 싶어. 네. 근데 여소야대 돼버렸어. 네. 하원에서 반대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좀 데들락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야당에서는 하자 그러는데 여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횡재사란 명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기금을 마련한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해. 네. 왜냐하면 정유사도 잘못했어요. 정유사가 기본급의 1000%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이 사람들의 이제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자기네는 석유 땅 파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비싼 석유 사다가 정제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거랑 틀리다. 국내에서 매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하고 있다. 이 얘기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동참하자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 이윤 환원하자는 얘기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아마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법으로는. 맞습니다. 자, 스텔라님 또 5만 원을 또 보내셨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제가 원룸 임대업 하는데 공동 전기료 3배 올랐네요. 아침부터 열불납니다. 이분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침부터 15만 원 썼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것도 정해놔야 되겠어. 스텔라님 감사하지만요. 앞으로는 5만 원만 보내시고요. 나머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나머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 이게 2년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 해마다 국민연금 손보고 해마다 국민연금 올리고 해마다 더 덜 받는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아이 낳는 건 0.8명인데 네. 우리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갈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향의 목에 방울 달기지만 누군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지만 결국은 이게 기득권의 목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이미 많이 받으신 분들. 왜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얘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1990년생은 돈만 내고 못 받아요. 네. 지금은 네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한 사람 정도가 받아가요. 2,200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돼 있는데 600만 명이 받는 시대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앞으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1,000만 명인데 받는 사람은 3,000만 명이 돼 버려요. 그럼 해결 방법은요? 해결 방법은 이건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외국도 선진국도 네.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데들은 전부 다 1년에 다 해소하고 있어요. 기금이 다 고갈되면 그 이후부터는 올해 받은 기금에서 올해 내주고 부족한 건 그때 세금으로 더 떼어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정산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뭐랑 같이 가야 되느냐? 정년 연장이랑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는 시기 늘어나거든요. 지금 아. 프랑스도 반대인 게 뭐냐? 네. 정년 연장하면서 국민연금 늦게 받겠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걸 국회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죠. 국민연금은 시스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자꾸 수명이 늘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제대로 투자 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는 훨씬 많지만 그런 건 철저히 책임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람의 수가 점점 생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실제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결론은 새로운 세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혹은 내지는 이미 거둔 세금을 그런 쪽으로 전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저는 입법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고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입법을 만들겠습니다. 왜 쓸데없이 맨날 돈 없다 국민들만 괴롭혀요. 돈 있게끔 당신들이 하고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하지 말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해마다 이걸 다 만들어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해서. 우리 자꾸 협박하지 말고. 착하게 돈 벌어가지고 내는 국민들 왜 자꾸 협박합니까? 그거 그만하십시오. 정말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들 가져가는 돈 좀 그만 가져가시고. 다음 총선에 노영희 변호사를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아이씨, 또 갑자기 그 얘기.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가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정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